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지금 우리 36회죠. 예, 같이 민법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좀 개관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정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나눠준 자료 중에 강의 계획서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일단, 강의 계획서하고 거기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감을 잡기 위해서 그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사례 풀이 한 거요. 모범 답안 이렇게 해드렸는데, 예, 일단은 그걸부터 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 보려면 이거 기출문제예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10회죠. 이제 9회. 그러니까 2019년 8회 변호사 시험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면 그 문제만 해서 그죠? 1문, 2문, 3문, 아니 2문에 3 해가지고 문제만 한 8페이지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줄인 거고 실제 본시험장 가면 더 큰 거죠. A4 용지를 크게 주죠. 그래가지고 문제 읽는 데만 해도 1시간 처음에 할 때는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범 답안도요. 그죠? 이제 10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50점당 그러니까 이게 250점이니까 10페이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써야 돼요. 여러분들 쭉 보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딱 맞게끔 이렇게 쓰면 아주 고득점 맞겠죠. 근데 여러분 아직 이게 안 되니까 그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2시간 30분 만에 이 답안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 읽는 데만 해도 막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1시간 반 안에 이거 쓴다는 게 지극히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인간의 탈을 쏘고 할 수 없는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건 일단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요. 아마 이게 1회부터 8회까지 이제 제가 그 사례 풀이 특강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무료 동강을 드렸을, 아마 신청하면 해줄 거예요. 그래, 그걸 자주 이렇게 쉬는 시간 같은데, 일요일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이 정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걸 좀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이제 대책, 지금 경향이 이렇다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난이도가요,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사례 강의 한다고 했지만은 그 수준 이상이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본 시험을 잘 보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난이도도 높고 양도 아마 국내 사법시험보다 훨씬 양도 높고 난이도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각오를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랬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되니까, 그죠?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철저하게, 요 맞춰서 난이도나 이 양에 맞춰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이 판례들이죠. 판례들을 쟁점을 해가지고 전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면 일단 그 책이요, 기본서. 기본서는 거의 빠진 게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서에서 최소한 8, 90% 이상은 저기 나오는 문제도요. 여기 나오는 거의 커버를 해요. 물론 100% 한다는 건 좀 거짓말이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예상치 못한 문제 그런 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매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책이 지금 한 1150여 페이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36으로 나누면 거의 한 30 몇 페이지, 한 5, 6페이지씩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기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제가 항상 지금부터 일기들부터요 쭉 제가 지도하고 이제 강의해 본 결과 제일 못하는 게 사례예요. 사례를 잘 풀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면 뭐 대충이야 쓰겠지만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대충 공부하면 대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만에 하나라도 안 떨어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 그다음 이제 5시 반쯤 끝나면 이제 거기 1시간 정도 식사하고 잡은 게 8시 반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해당 진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도, 내일 진도까지 나가고, 이제 저녁 때 2시간 동안 사례를 가지고, 진도 나간 만큼 풀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회니까 이건 18회 해가지고 친상까지 될 수 있으면 다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올해 이제 중간에 시험을 이제 1월 8일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본 시험에 이제 9회.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가능하면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끝날 쯤 돼서 한번 민법만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본 시험을 한번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테니까 한번 예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지만 이 두 가를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요 이렇게 엄청난 벽이지만 이것도 감히 한번 도전해보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요거를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씩 이제 사례 시험을 볼 건데 그래서 사례 시험을 보고요. 시험 그랬는데 사례 강의 없는 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잡은 게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그죠? 그러니까는 월수금이니까 화목토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시험 본 걸 가지고요. 이제 개별 첨삭을 하고 물론 이제 끝나고요. 이제 끝나고 개별 첨삭을 이제 그때는 이제 신청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거는 학원에서 저 신청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답안지 쓴 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면 안 돼요. 시험을 안 보면 첨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못 봐도 좋으니까 설마 빵점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쓸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가지고 이게요. 지금 처음에 이제 지금 50점짜리를 쭉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말 그대로 한 10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50점으로 늘리려고 온 건데 그죠? 처음부터 잘하면 그게 이상해요. 그래. 처음부터 잘한 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니까 10점 정도 맞아가지고 쭉 첨삭을 해가지고 한 30점에서 이 정도 50점 만점에 그럼 100점 만점 60점이잖아요. 그럼 우리 본 시험에서 지금 100분율로 했을 때 커트라인이 한 53, 4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60점 맞으면 거의 수석 합격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 성적을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나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처음에 시험 보면 성적 나쁘면 막 찢어버리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찢어버리고 가방에 막 쑤셔놓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마지막 가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게끔 한번 노력을 같이 해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개별 첨삭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이제 공부 방법하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있지만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 명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못해도 한 2, 30분씩을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맞춰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험 충실히 보고 첨삭 받은 대로.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첨삭을 하다 보면 처음에 좀 이렇게 저점을 맞다가 많이들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갈 거예요. 충분히 열심히만 노력해주면은.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합격선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합격선은 합격 점수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범답안도 그렇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아까 그 기출문제요. 그건 많이들 이제 동강 듣든 하여튼 뭐 좀 하면서 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강의 계획서 앞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그리고 또 매일 이제 이건 일주일에 2번은 이제 사례 시험을 보고 매일 이제 한 30분 정도는 매년 하는 거지만 그 쪽지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나간 것 중에 이제 판례 문구라든지 그 외울 것들이요. 그러니까 매일 시험을 볼 거예요. 30분 정도. 그래서 그것도 충실히 시험을 봐가지고 좀 암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물론 뭐 까먹을 때만 계속 반복하면은 충분히 많은 판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가 되고 최소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그 자세는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도는, 진도표에서 다음에서 지금 36회 나간다고 한 거,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2등의 기준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 중에, 예습은 하지 마시고 복습만이라도 철저하게 할 거다. 그랬죠? 예습하면 잘 모르니까 괜히 잘못되면 시간 낭비되니까는 그래서 복습만 철저히 해가지고 따라가도 충분해요. 그랬죠? 이것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복습을 위주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가 이제 요 사례 강의 있을 때는 거의 한 3시간 반 5시간, 6시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강의 빼고요. 강의 빼고 여러분들이 좀 요거를 보통 강의의 2배, 그죠? 강의가 2배 정도를 혼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6시간 만에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12시간 못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불가능하고. 그러면 합쳐서라도, 그죠? 합쳐서라도 12시간, 한 10시간 이상은 좀 요번 기회에 겨울방학 때 이제 민법이라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쭉 읽어보고, 나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항상, 부담 갖지 말고,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서, 잘 궁금한 거는 항상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요. 질문해라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그리고 혼자 끙끙 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끙끙 앓고 그러지 말고 와서 바로바로 물어봐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저희 강의 계획이나 그런 설명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마찬가지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지금 강의 개설이 앞으로 계획이 민법, 민사농법, 상법까지 올해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까지. 그래서 민사법은 거의 이 정도, 겨울방학 동안에 뭐 이렇게 민사법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한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죠. 그래야지만 가능하고. 물론 여기다가 뭐 형도 하고 공도 한다 막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한테 강의 이제 상담한다 와가지고요. 이렇게 계획 짠 거 보면은 어마무시해요. 뭐 오전에는 뭐 민사, 오후에는 형공 다 잘라가지고 막 총천연색으로 색깔 다 칠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반도 못 따라하고 반이 뭐예요? 한 3분의 1도 못 따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겨울방학 때는 1, 2월은 이것 뜨는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현공은 뭐 3, 4월에 한다든지 뭐 해서 좀 합리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물론 민소법 대신 형소를 할 수도 있고 상품의 공법하고 그거야 뭐 자유롭게 하는데 할 때 민사가 이게 2분의 1이 넘는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통틀어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민사법을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요. 이 사례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못하니까 기록은 당연히 못해요. 사례가 잘 되면은 이건 기록은 당연히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례를 하고 이제 기록이랑 별개 과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동떨어지게 공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례가 되면 기록. 그래서 그거는 사례할 때요. 좀 기록도 제가 조금 이렇게 사례가 이렇게 되면 기록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런 자료를 나눠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 요령을 좀 이렇게 접목시킬 이번에 계획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되면은 선택형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못하면 다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는 이걸 사례를 좀 잘해야 돼요. 사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선택형도 그냥 판례 문구 나열해서 뭐 몇 번 찍어라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잘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선택형도 준 사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례 형태로 나오면 그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틀려가지고 지금 민법이 35개, 민소 15, 상법 20, 뭐 한 요 정도 나오는데 그저 한 반도 못 맞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하여튼 잘해서 하고 그래 선택형은 아마 강의가 3월이나 뭐 이제 다 끝나고 이거 다 끝나고 3, 4월에 개설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동강으로 한번 복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령은 동일해요. 사례 잘 풀면 사례 풀이 구조에서 이렇게 풀면 선택형도 똑같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다 생각을 하고 일단 요 기준을 여기다 맞춰서 물론 기본설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서 정리 잘하고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본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약간 얇은 책으로 암기장이라든지 뭐 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한 권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서만 가지고 그것만 빨리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최고겠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럴 능력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약 정리해서 마지막 목표는요, 시험 전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시험 전날 민법을 전범위를 1회독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아무리 저기 뭐야 얇게 정리하든 두꺼운 책으로 하든 간에 한 번 전범위 정리. 그러면은 이건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시험 전날 자기만의 정리된 책 가지고 1회독을 한다. 그죠? 8법 다. 그죠? 민법, 민사, 형사, 공법, 선택 과목까지 해서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의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는 한 줄을 읽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례 선택 같은 것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를 알아들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충분히 붙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목표다 생각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 나간 게 이제 민사 개관계약 계약 성립 이렇게 된 거가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노트는 내일 편집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일 제본해서 노트는 내일 나가고 그 다음에 사례도 기본 사례집이 이제 지금 개정판이 들어갔는데 기본 사례집이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그 인쇄가 다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안 되더라도 월요일까지는 다 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은 노트하고 사례집은 내일까지는 좀 이렇게 자료로 하고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제본된 자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개관을 이제 거기 개관 자료하고 이제 노트요. 요거 노트하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개관 자료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그 민법 입문 맨 첫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누구든 한 번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맨 첫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신 분들 다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백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뭐 안 좋은지 그건 관계없이 백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쌓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36회 때는 어느 정도 거의 커버 되게끔 해서 할 거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도 이제 백지라고 생각하고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의문 있으면은 질문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거기 개관 맨 처음에 민사소송 절차 개관 거기부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 나간 거는 거기 이제 2페이지 부분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이제 크게 여기서 이제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이제 구조잖아요.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 그걸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일정한 분쟁이 있어야 되겠죠. 분쟁. 그래서 예컨대 돈을 꿔줬는데 안 갚는다든지 뭐 매매했는데 등기를 안 해준다. 철거. 그다음에 말소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겠죠. 그러려면 민사소송 맨 처음에 이제 소장 제출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얘는 원고고 그죠? 소장 제출한 사람 원고, 상대방은 피고. 이렇게 정하고. 그럼 소장 제출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송이 진행하죠. 민사소송이. 그죠? 그렇게 소송이 진행해서, 그 다음에 소장을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 부본을 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이라는 걸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론기일,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이 시작돼서,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한다. 예, 그렇게 해서 변론이 끝나는 걸 변론 종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죠. 이렇게. 예, 이 구조를 이제,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을 규율하는 법이 민사소송법이고, 민사소송법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 변론기일에, 그죠? 변론기일에 민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민법이 적용돼서, 원고한테, 많이 돈이다. 그럼 청구권이 있는지, 저기 피고한테 의무가 있는지 심사하는데, 그거는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 민법이 적용돼서 원고한테 권리가 있는지, 피고한테 의무가 있는지, 유무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민법. 그래서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 절차를 개관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진행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 용어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그럼 소장제출 심사, 소장분송달 이런 건 민사소송법 가서 하는데, 왜냐면 민법에서 나와서 그래요. 이런 용어들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송요건이라는 것은 그 소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거든요. 재판을 받을 자격. 그래서 거기 얘가 나오지만 노트에 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겠죠. 뭐 미성년자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만일 자격이 없다 if not 하면은 소송요건 흠이다. 소송요건 흠결로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소 각하 판결.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 계속 나오니까 판결이요. 이제 지금부터 잘하시는 분 잘하겠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소송요건 흠결로 소 각하 판결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판을 못 받아요. 그죠? 쫓겨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소각화 판결하고 그 다음에 이게 통과를 하면 그래서 통과를 하면 변론기일에 사실주장과 증거조사를 한다. 그래서 민법을 적용해서 원고한테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판을 하기에 성숙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그죠? 여기서 판결을 선고할 때 이제 이것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고를 기준으로 해요. 원고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가 법원에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원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정한다. 그래서 원고 패소.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을 법률 용어로 청구 인용, 그죠? 청구를 인용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청구 인용 판결. 그 다음에 원고 패소를 청구 기각 판결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그래서 판결, 그러니까 소각화, 청구 인용, 청구 기각. 그죠? 그렇게 전체 흐름, 민법은 여기 적용된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개관 자료에서요, 이제 여러분들 거기 목차 정도 위주로 해서, 1페이지에서요. 그러니까 목차 정도, 그 내용은 민사소송법 직식도 있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거기서요, 이제 분쟁이 발생한다. 그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소장을 제출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를 제기하지만 법원에서 재판해 준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장이 적식, 그러니까 형식에 적합한가 심사를 하고, 그 정도만 보면 돼요, 목차만. 그 다음에 소장본을 송달을 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장에 대응해서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것도 민사소송법 가서 여러분들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변론 절차로 간다. 이제 변론기일 날. 그렇게 해가지고 변론 절차에서는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한다. 이렇게 두고 재판할 때 변론 종결하고 다음 페이지 해서 판결을 선고한다. 그래서 판결 선고 형태에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을 보면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거기 본 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한 소가 된다. 그래서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을 갖췄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원고 패소는 청구 기각, 원고 승소는 청구 인용 이렇게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패소한 사람은 이제 상소를 하겠죠. 상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거기 노트면 상소하는 용어. 왜냐하면 그것도 처음에 민법을 읽을 때 계속 나오니까 상소도요. 그래서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나왔다. 그죠? 소각하든 청구기각이든 2심, 3심. 우리는 3심제를 그죠?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으로 불복하는 것을 용어를 항소라고 그러죠. 항소. 그죠? 그 다음에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으로, 3심이 대법원이죠. 대법. 그 다음에 여기 고법이고, 고등법원. 고등. 예, 대법원, 이렇게요. 그래서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을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하고, 최소한 지금 이런 거 용어, 이제 앞으로 책 읽을 때 나왔을 때 어디를 말하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1심 판결이 확정이 됐다.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 판결을 다투는 걸 재심이라고 하고, 재심 절차. 예, 일단 용어만 좀 알아놓을 거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 판결은 재심. 그래서 상소, 항소, 상고, 그 다음에 재심. 이 정도를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2절.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역할. 그러면은 민사소송법은 여기서부터 그죠? 이 절차, 소장 제출해서 판결해서 상소까지, 재심까지 이 절차를 규율하는 거, 그죠? 절차법이라고 그러죠. 이 절차를 쭉 규율해 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의 역할이죠. 그래서 거기서 민사소송의 역할, 그래서 민사 당사자의 권리관계 공적 확정 실현을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할 민사소송에서 민법의 역할, 그죠? 그래서, 민법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변론길에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원고한테 권리가 있는지, 피고한테 의무가 있는지를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민법을 적용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민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소멸, 그 다음 기타 법률과의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정한다. 실체법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민법이 실체법이죠, 실체. 권리 의무를 실체라고 그래요. 권리 의무를 합쳐서 실체. 실체를 정하는 건 실체법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용어 정리니까 지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요, 이제 로마자 2번. 또 민법의 구성. 민법의 구성은 5개로 되어 있다. 민법, 종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죠. 그래서 실제로 친족, 상속을 하나로 하면 친상이죠. 그러니까 총 4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총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주체에 대해서요. 사람, 자연인, 법인, 객체.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 의사표시 3가지 공통분모를 이제 총론적으로 정리하는 게 민총이고. 그다음에 물권법에서 거기서 물권법도 거기서 물권의 발생, 목적, 효력, 변동, 소멸을 이제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의 발생이 물권 강론인데 그 4개 점유권, 소유권, 용익, 담보를 하게 돼요. 그죠? 앞으로 공부할게. 그 다음에 채권법도 마찬가지로 채권 총론에서는 발생, 목적, 효력 똑같이 돼 있어요.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채권의 변동, 양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소멸 해가지고 변제된 대물제 공탁상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강론에서는 계약 총론, 계약 강론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친족 상속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민법의 대단원에 그죠? 을 내리게 되죠. 그 중에서 시험은 거의 채권, 물권에서 7, 80% 나오는 것 같아요. 채권, 물권.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7, 80%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 20% 근데 민총이 한 10 몇 프로 정도. 친상은 뭐 하여튼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뭐 하루 이틀 정도 공부하면 친족 상속법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채권 물권을 집중해야 돼요. 여기가 어려운 것들도 많고, 이거 하다가 여러분들 많이 좌절하고 뭐 그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채권 물권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민총, 채권, 물권, 친상을 하려면, 그 이제 민법의 개관을 정리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거는 입문 때 항상 하는 거지만 지금부터도 다시 모든 용어 정리를 해놓고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민법의 기본에서는 지금 이제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입문할 때 민법이 원만히 적용되는 원만히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런 분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장애가 생긴 거, 무효 취소 같은 게 생겼을 때, 무효,
취소가 생겼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채무불이행,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 이런 구조가 있고, 마지막으로 담보. 이렇게 보통 교수님들이 할 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가지고 민법을 전체 개관을 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총도 나오고 채권도 나오고 물권도 나오고, 물론 친상은 이거 이외에 이제 친상은 따로 이제 별개 법 이론이죠. 여기는 친족상속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재산법. 그래서 재산법에 대한 기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민법이 원만히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노트 1페이지랑 같이 하면서 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매매로, 일단 민법 모든 경우의 수는 매매로 거의 다 해결이 되거든요. 매매 하나만 잘 분석하면 민청, 채권, 물권이